자, 이제 과학적 조사, 조사 반문론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사회 통계를 좀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우선 조사 반문론부터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죠. 자, 조사 반문론에서는 이제 과학적인 조사다. 그래서 사회과학과 경험과학, 그다음에 과학적 조사의 의미, 목적, 특징, 분석 단위, 오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제 교환을 보시게 되면 교환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그다음에 밑줄치어져 있는 부분은 상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것들은 약간씩 살을 좀 붙여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과학적 조사라는 게 뭐냐는 것들인데 다시 설명드리면 나의 의견을 타인들에게 설득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시요. 나의 의견을 타인들에게 설득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을 많이 쓸 겁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쓰는데 이 과학이란 뭐냐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나의 의견입니다. 나의 의견을 타인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즉 나의 의견이라는 것은 기존하고 다르다는 것을 설득하고 싶은 건가요? 기존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요. 나하고 오렌지 카라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왜 증명하냐고요. 그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오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증명할 필요는 없죠. 나하고는 뭐하고는 관련이 있다. 혹은 뭐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걸 뭐라고 한다? 나의 의견을 합니다. 그걸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것을 설득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인데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과학과 경험과학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경험과학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밝힌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과관계는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이 따로 있어요. 자, 인과관계는 뭘까요? 인과관계란 이거 맞습니다.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인과관계. 근데 이걸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 원인이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 뒤에 뒷부분 다 있어요. 원인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가 되면 결과도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인과관계. 다시 뭐라고요? 원인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그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자꾸 입에 붙이셔야 돼요. 창피하지 마시고 입에 계속 붙이셔야 돼. 왜냐면 이번에 여러분 합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합격하기 위해서는 입에 붙이셔야 돼. 다시 원인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면 결과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원인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돼요. 근데 결과가 무조건 고정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인과관계가 아니야. 인과관계가 아니야. 아시겠죠? 엄마하고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막 해도 엄마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완전 고정값으로 되어 있으면 완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유동적이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란 다시 뭐라고요? 원인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면 그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일정한 방향으로 결과가 변화되는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뭐 자료, 분석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시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검증, 검정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이거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증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증명을 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검증이라는 것은 제 강의는 이 용어에서 끄집어낼 거예요. 이 용어에서 가급적 끄집어낼 거예요. 자, 보시면 검증이라는 것과 검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쓰지 마세요. 이거는 거의 필요 없어요. 검증이라는 것은 증명을 하는 것들을 그냥 검증이라고 하고요. 검정이라는 것은 내가 쓸 거냐 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판단하는 것들을 검정이라고 합니다. 검정. 자, 검증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증명하는 거. 검정은요. 판단하는 거. 내가 쓴 기준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검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통계 데이터 분석은 검증이 아니라 우선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검정을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합니다. 다시 우리는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검정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데서는 가설 검증이라고도 합니다.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데 일반 여기서 말하는 가설 검증은 똑같이 나오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을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가설 검정을 해야 돼요. 뭐라고 우리는 가설 검정, 즉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날 거냐 포함을 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가설 검정이라고 합니다. 일부 강사분들이 가설 검증하고 가설 검정하고 판단을 못해. 아니에요. 가설 검증은 똑같이 나오느냐
똑같이 확인돼서 똑같은 친점을 하면 똑같이 나오느냐가 가설 검증이고, 가설 검정은 판단을 하는 것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설 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설 검정. 통계 데이터 분석은 가설 검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죠. 자,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가설 검증과 가설 검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조사를 위해선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설 검정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최근 들어서는 가설 검정뿐만 아니고 정성 분석이라고 해서 그 개개인의 정보를 수집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